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노랑입니다. 오예. 오늘은 줌입니다. 그래서 다소 또 녹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노랑 어떻게 지냈나요? 어, 긴장이 또 되네요. 나 먼저 말할까?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좋아, 좋아. 그 상황에 대해. 응. 제가 딱 아토믹이랑 저번 주에 녹음을 끝내고, 아, 그날, 그래. 어, 놀았잖아. 재밌게, 너무 즐겁게. 너무 즐겁게 놀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때 와 거의 밤을 새가면서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는데, 아토믹이랑, 응. 또 다른 그 친구들이랑 놀고, 그때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다음에 출근을 해서, 이번 주 내내 야근을 8시간 반을 했어요, 제가. 어, 토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토미가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월요일날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있었던 거야. 아니, 52시간 안 넘어요? 아, 그 52시간이 안 넘었습니다. 다행히. 왜냐면 아, 10시간 이상 하면은 아, 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10시간이 안 넘어. 8시간 반을 해가지고 내가, 쉽지 않았어. 그랬겠다, 진짜. 그래서 이번 주는 도저히 제가 다시 스튜디오를 갈 힘이 없어서 줌을 택했습니다. 응. 근데 그것을 버틴 이유는 이제 다음 주는 녹음을 안 하니까 미리 말하자면 다음 주에 부산을 가는 걸 예약했어요. 어, 그래서 부산에 놀러 가니까 너무 신이 나서 참았습니다, 이번 주를. 참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 노는 그치? 거 기대하면서 참고. 또 맞아. 놀고. 근데 몸이 부서져라 놀아. 그래서 돌아왔을 때 또 힘들어. 맞아. 그렇게 넌 자신을 또 후회해. 왜 이 맞아. 나이 먹고 아직도 이렇게 사는가. 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들이 모여서 진짜 밤늦게까지 놀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도 카톡을 보는데, 막, 아, 어제 나 자신 왜 말리지 않았는가, 막 이러면서 카톡방에 너무 다들 힘들어 하는 거예요. 막, 웃겨. 맞아. 너무 재밌었다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술집이 있는데 완전 자주 가는 저희 동아리 단골이거든요. 음, 거길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간 거예요. 음, 날씨도 좋고. 맞아. 운동장에서 또 가게 맞아요. 닫고 운동장에까지 갔더라고요. 맞아요. 다음날 온몸이 쑤셨어.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못해,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살렸는지. 이런 내가 좋다. 좋다. 이게 나의 부럽다. 근황이었습니다. 네. 너랑은? 그러면, 아, 저는 이번 주에 그 영자원에서 허우샤오시엔 감독 되게 초기작을 상영을 했어요. 그게 음, 약간, 허우샤오시엔 영화를 저희가 최근에 뭐 카페 리뮤에르, 남국재근 이런 거 좀 했잖아요. 그 감독의 초기작인데, 그게 약간 이 감독이 자기만의 미학을 발전시키기 전이라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우샤오신 영화는 되게 느리고 되게 말도 없고 막 음악도 진짜 하나도 없고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보통. 근데 와우, 그 제가 이번에 본 영화들은 로맨틱 코미디에 거의 뮤지컬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이 많은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신기하다. 근데 또 나름 되게 막 그냥 머리 안 아프게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들? 음, 그리고 뭔가 되게 그때가 80년대, 80년, 뭐 81년, 82년 요때 영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촌향도 뭔가 도시 개발, 발전 이런 게 우리나라도 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뭔가 도시적인 삶과 시골에서의 삶이 약간 대비도 되고 뭔가 시골을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은 측면이 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막 여성 캐릭터가 되게 도시적이기도 한데 막 시골에서도 아이들하고도 잘 놀고
뭔가 그런 거에서 약간 이 시대 사람들이 좀 그런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약간 갈등하고 좀 그랬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재미있는 그런 영화들이었고 이제 사실 그 영화들이 진짜 보기가 힘든 영화들이에요. 유튜브에서 봐도 한국어 자막이 없는 그런 영화들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다 봐서 이제 허우샤오시엔 영화는 거의 한 편 남겨놓고 거의 도장 깨기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우, 마음이 아주 편하겠네. 아주 시원하겠네. 네. 그랬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근황 토크를 하고 영화 얘기 시작하기 앞서서 노랑이 잠깐 홍보를 해줄까요? 네, 뒷방상영관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상영관 혹은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와 영화마다 같이 보고 싶은 이미지들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저희가 얘기한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뭐 같이 보고 얘기해줬으면 하는 영화, 요런 거 영화 추천 같은 거 저희가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주시면 또 바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는 아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뭐 팟빵 앱에 댓글 달아두셔도 좋고 인스타그램 댓글도 괜찮고요.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거기로 익명으로 남겨주실 수 있고 저희 메일도 있어서 메일 주소 말씀드리면 100 언더바 2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하고 골뱅이 네이버 메일인데 좀 더 길게 보내주시고 싶을 때는 메일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팟빵 페이지 방송 소개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지속하는데 힘이 됩니다. 저희 근데 방송 구독과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상 진짜 재미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댓글이 진짜 많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진짜 음, 댓글 하나하나 다 카톡방에서 얘기한답니다. 맞아요. 이번에 관심에 목마른 관심 종자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바로 거리두기. 스모배치 아카데미상 수상 기대하셨는데 아쉽다 이런 댓글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파워 오브 도그로? 음, 오호. 그러면 그렇군요.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번 177번째 녹음은 마스무라 야수조 감독의 아내는 고백한다입니다. 예. 사실 이 영화를 아무도 안 보고 모르니까 이 녹음을 안 들을까봐 아토믹이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편집하면서.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다른 영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토믹 계속 아내는 고백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 어디서도 볼 수 있고, 막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역시, 데모. 역시 최고라 생각했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961년도 작품인데 정말 쉽게 구글에 치면은 카카오 플레이어에서 바로 한글 자막으로 720포인트 고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이걸 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 경위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 달에 특히 신기한 영화가 좀 많잖아요. 음, 도저히 할 영화가 없어서 뭘 할까? 뭐 뒤지다가 사실 제가 왓챠에서 뭐 다른 사람들 평을 물론 다 참고하고 보고 그리고 재밌긴 한데 내 거를 더 남들이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저도 따로 딱히 별점을 막 엄청 열심히 매기진 않아요. 요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별점을 본 영화는 꼭 매겼는데 요새는 제가 굳이 별점을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되게 나랑 그래도 좀 취향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왓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비밀 계정으로 그 사람만 팔로우해요. 그래서 한 명이야. 아, 너무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하다. 왜 비밀 근데 계정으로까지 팔로우를 할까? 그 비밀 계정을 만들어놨더니 아무것도 팔로우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볼 게 없더라고. 그 왓챠 PDR로. 그래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다른 사람 좋다고 하는데 난 별로였던 영화를 똑같이 그 사람도 별로고 뭔가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지만 내가 좋았던 영화를 똑같이 그 사람 좋다고 해놨더라고. 그 또 다른 자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 괜찮네 하고서 생각해서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그때 영화 회의를 할 때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하고 그 사람이 어, 5점쯤 영화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되게 굉장히 최근에 근데 본 거예요. 근데 그 시놉시스가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네요. 음. 근데 또 좀 뭔가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그 사람 팔로우 한 지 좀 꽤 됐는데 그때는 팔로우 할 시절엔 되게 나랑 이 사람 잘 맞는 생각했는데 갈수록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렵지, 그냥 참. 맞아.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던졌는데 우리 막 아무 영화 던지니까 영화 회의할 때 너무 반응이 의외로 괜찮은 거야. 제가 덥석 물었죠. 완전 덥석 물었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감독의 세이사쿠의 아내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오호. 근데 61년 영화, 60년대 영화니까 흑백 영화고 이러니까 뭔가 내가 던져도 아무도 반응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나는 나 혼자 뭔가 이런 거 자신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먼저 던져주니까 나는 뭔가 약간 그래 내가 받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엄청 좋 프라이팬이었구나. 사실 엄청 좋은데 이렇게 덥석 물었죠.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음,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거고, 너랑은 영화를 하나 봤던 거고, 그죠? 네. 뭔가 이 영화의 트리비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을까요? 뭔가 이 감독님이 특히 일본 영화계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감독님이 근데 그 당대에는 막 크게 인정을 받지는 맞아. 못하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막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런 영화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인정받기 시작한 게 일본에서는 한 200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도 덩달아 한 2005년 이때부터 이 감독의 기획전 같은 걸 좀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오, 감독님이랑 자주 작업을 하시고 이 영화에 이제 나오시는 와카오 아야코 배우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감독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음, 이 배우분은 이제 한국 오셔서 같이 GV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그냥 이제 감독이랑 배우 한 분 이 정도만 소개를 하면은 이 마스무라 야스조 감독은 24년생이고 47년에 다이에이라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일본 영화 시스템이 회사 중심으로 약간 메이저 회사 중심으로 영화 제작하던 때라서 다이에이사에 음,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이탈리아로 약간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줬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가서 페데리코 펠리니, 루키노 비스콘티에게 영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대박이네. 일본으로 돌아와서 57년 입맞춤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푸른 하늘 아가씨, 뭐 명랑소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음, 하고, 제목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이 영화에서 와카오 아야코와 처음 호흡을 맞추면서 그 이후부터 거의 20여 편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아내 삼부작이라고 해서 아내는 고백한다, 세이사쿠의 아내, 하나오카 세이슈의 아내. 그러니까 뭐 오, 제가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내는 고백한다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세이사쿠의 아내는 어 이거 스포긴 한데 그 아내가 남편 눈 찌르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오카 세이슈의 아내는 이게 약간 아들이 있고 시어머니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이 뭔가 실험 같은 거를 하는 의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서로 이 아들에게 실험의 대상이 되려고 경쟁하는 뭔가 그런 어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진짜 스토리가 진짜 비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영화들을 만드셨다고 하고
대박. 86년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 배우도 간단히 지금 바로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감독에 대해서? 좋아요. 네. 그 배우 와카오 아야코 배우가 이 여성 주인공인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영화에 33년생이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2005년 작품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년도에 데뷔 회사에 들어가셔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1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셨다고 하고 뭐 대단하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스무라 야수조의 영화에서 굴절되거나 도착되지 않으면서 열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여성상을 많이 표현하신 배우라고 합니다. 네. 어허. 그리고 트리비아로 이게 61년 영화인데 64년에 한국의 유현목 감독이 아내는 고백한다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리메이크작이 있더라고. 리메이크작. 근데 리메이크작은 사실 좀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한국 음, 영화가 약간 뭔가 은근하게 일본 영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메이크가 되게 음. 많은데 좀 그런 영화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어떤 블로그에서 읽은 건데 그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있잖아요. 박찬욱 아, 감독. 박찬욱 감독. 근데 이게 시놉시스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를 만난 후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뭔가 이거 아내는 고백한다에서 모티프를 받은 게 아니냐 뭔가 이런 얘기를 한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어허. 뭔가 되게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이제 곧 개봉하네. 헤어질 결심. 음, 그 포스터가 뭔가 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찾아봐야지. 볼게요. 포스터 못 봤었어. 뭔가 저는 약간 어,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이하다. 그지? 어. 근데 진짜 산 절벽 암벽 오르는 거 있는데? 응. 탕웨이 박해일? 짱인데? 6월 개봉이라고 하네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이것도 칸느 영화제 가는구나. 고 감독님 브로커도 칸느 갔다가 6월에 개봉한대요. 같이 뜨네, 브로커랑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아니, 나는 왜 개봉 안 하나 했지.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어. 당연히 칸느 갔다가 개봉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치? 정말 그렇더라. 기대된다. 응, 6월에 볼 영화가 많겠네. 맞아. 근데 갑자기 또 진짜 못된 생각인데, 응, 옛날에는, 뭐지? 작년에는 영화관 가면 진짜 나 맨날 영화 빌렸었는데, 영화관 대전, 거의 대실? 응, 약간 뭐야, 대관 했었는데, 맞아. 혼자서 봤. 진짜 많으면 10명?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가면 다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쉬워. 네, 조금 아쉬워. 이번에 전주 가요? 아, 네, 전주 갑니다. 전주 거리두기 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거리두기로만 좌석을 해놨대요. 근데, 그때 가서 풀리면 예매를 더 할 수도 있을 거래. 아, 저도 아니, 약간 근데, 슈카 씨 얘기에 공감한 게 응, 응, 이게 거리두기라서 좌석이 줄어든 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쾌적하긴 하잖아요. 영화제는 응, 사실 거리두기 안 하면 진짜 빽빽해서 사람들 열기랑 뭔가 이걸 다 느끼면서 영화를 항상 봤었는데 그게 없이 좀 되게 맞아,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맞아, 하지만 맞아, 뭐 맞아,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죠. 사람 바글바글 한 것도. 맞아, 맞아. 아니, 이거 전주가 예매를 11시, 평일 11시에 열어가지고, 괜찮아. 영화 어차피 예매를 열심히 안 못했지만, 보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왜 영화 예매 못한 거에 슬퍼하냐. 그냥 전주를 즐기면 되지 않냐. 하고. 그래. 그리고 뭘 봐도 맞아. 재밌고 뭘 봐도 재미없어. 알죠. 기대 아, 맞아. 아무거나 뭔지 알아. 뭘 봐도 기대하는 거. 재미없고, 뭘 봐도 재미있어. 아무거나 보면 그냥 그게 막 띵작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쵸, 그쵸. 아우,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잡소리만 계속하네? 혹시 뭐
감독이나 배우 아니면 뭐 다른 트리비아 얘기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땡. 어, 줄거리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세간의 관심이 엄청 모이는 재판이 열리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재판은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고,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바로 이 주인공 아야코 상입니다. 아야코 상은 그녀의 남편 다키가와 상과 그의 지인 고다 상과 함께 가는 산행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줄을 끊어서 남편을 떨어뜨려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검사는 그녀가 평소에 고다상을 사랑해서 남편의 사망보험금 500만 엔을 받고 고다상과 잘 해보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혐의로 그녀를 기소합니다. 어, 하지만 결국 그녀는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아야코와 고다가 만남을 지속하면서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 그녀는 고다상에게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달라고 설득을 하고 고다상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사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러 그 줄을 끊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고다는 그녀를 떠나고 그녀가 고다를 찾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여기 기억에 남았거나 좋은 장면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너무 오랜만에 본 흑백 영화였어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법정 스릴러처럼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추리물을 엄청 좋아하는 저로서는 또 막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되게 재밌게 봤고, 아, 그랬구나. 음.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추리물 같이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또 특이한 걸 한번 이 영화랑 또 상관이 없는 건데, 또 되게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얘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 근데 일본의 검사들은 이게 진짜 100%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기소를 진짜 안 한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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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99%가 무조건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재판에 서면. 응. 검사들에 의해서. 그, 저도 약간 일본 영화고 법정이니까 세 번째 살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게 고 감독님 아, 영화인데 그것도 음, 법정이 자주 나오는 영화라서. 근데 보면은 재판을 진행하긴 하는데 판사, 검사, 음, 변호사들이 회의를 해요, 모여서. 음, 그래서 좀 짠다고 해야 되나? 음, 서로서로 결국에는 뭐 같은 업계에 일하는 동료잖아요. 그래서 상부 상사면 그치. 좋으니까 판사는 일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뭐 검사랑 변호사도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음, 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특히. 음, 저는 첫 그렇구나. 등장 장면이 되게 좀 설명할 수 없이 좋았는데 그게 어떤 카메라 어, 든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서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모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정말 살인을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냥 막 뉴스 같은 데서 흔히 볼 법한 그런 장면인데 뭔가 저는 사실 뉴스를 생각하면 그런 장면 보는 게 좀 싫긴 한데 영화 속에서는 좀 그런 장면이 좋아요.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막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관심 안에 어떤 여성 인물이 있는 그런 게 왠지 모르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 아야, 영화 극중 내 이름이 아야코인가요?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일본 이름 아야코상. 여러, 맞죠? 아야코상. 왜냐면 옥상이라고 불러가지고 계속 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맞아. 음, 아야코상이 딱 처음에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막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자기 가방으로 엄청 가려요, 음, 얼굴을. 그래서 그 가리고 법정에 들어가서도 눈치를 엄청 보고 사람들한테 시선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계속 시종일관 그런 태도인데 남들이 자꾸 쳐다보면은 막 되게 사리고 이러는데 그 뒷 눈길로 계속 자기 뒤에 앉아있는 고다상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음, 고다상을만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서부터
조금 그런 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서도 결국에는 가장 신경 쓰는 건 고다상을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음, 계속 뭔가 하고 있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음. 그리고 저는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되게 웃긴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음. 전문가 증인 이런 거 요청을 해서, 그래서 산악 전문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어, 그 사람, 그 이런 사람 경우, 스포 쩔어. 어? 뭐라고? 스포 쩔어, 그 사람. 어? 음. 뭔가 이런 경우에는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어, 그런 줄을 끊으면 거. 안 되고, 근데 스카가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뭔가 나도 그 생각나. 산악인, 이거는 또 변했는데 그 스포 쩐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산악인이 이런 경우에는 줄에 매달린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아, 있는데 줄을 엄청 흔들어서 건너뛰려고 하면 된다. 어. 그런 방법이었, 맞아. 그런 내가 스포가 있었죠. 말하는 사람은 형사였던 것 같아. 맞아. 그죠, 그죠. 어. 저는 또 이 형사가, 감독이, 맞아. 어,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오는 남자들이 되게 뻔한 그런 남성 시선들의 그런 음, 이야기들을 하는데 남전 여비사상 진짜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말들을 막 맞아. 하는데 그걸 되게 뭐라 우습게 보고 다 찌질하잖아 이런 시각으로 약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음.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형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자를 따라서 죽는 게 사실 도리상 맞는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을. 그래서 변호사가, 그러면은 아내가 아래에 있고 남편이 위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뭐 아내가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 이래서 근데 그때 그 뒤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다 웃었어요. 맞아. 되게 대놓고 웃었어. 그래서 되게 나도 진짜 관중처럼 웃기고, 썼어. 어, 맞아. 그런 게 진짜 그 사람을 정말 웃기게 만드는 거였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 뭔가 되게 특이하고 이게 60년대 일본 영화라고 하는 뭔가 좀 그게 되게 보였던 것 같아. 응, 응, 그래서 여기 항상 보면은 나오는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응. 찌질한데 60년대의 방식으로 찌질하다기보다는 되게 최근 현대 사회 방식으로 찌질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런가? 뭔가 어떻게 다르지? 왜냐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옛날 남자들의 그 촌스럽고 찌질한 방식은 약간 미안하다 사랑하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같은 방식인 거야. 맞춰줘야 그래서 돼? 약간 그래서 사랑한다 윽박질러 사랑을 강요해.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너 내가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나의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의 영화의 남자들은 너무나 특이한 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일단 첫 번째의 경우로 아야코의 처음 남편이었던 응. 그 약학대 교수 남편 진짜 이상해요. 좀 뭔가 진짜 이상한데,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자기의 그 괴상한 삶에 그냥 가장 얌전하고 도움되는 여성으로 아야코를 고른 거야. 응. 그래서 얘가 자기 교수 일 하는데 도움도 잘 되고, 비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잘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야코가 너무 이제 이 남편만 보고 사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아이라도 가져서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살고 싶어서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는데 뭔가 되게 놀랐던 게 60년대 영화에 갑자기 남자가 돈은 없으니까 아이는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맞아. 해서 하는 게 너무 놀랐어요. 뭔가 되게 그건 되게 최근 현대에 돈 없어서 아이 못 낳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어, 그래서 저도 뭐지? 그래서 되게 지우라고 그렇고 바로 얘기하는 게 되게 저도 응 아니 가부장적인 남성의 전형이 아닌데 너무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렇잖아. 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잖아요, 아야코랑. 음, 아야코를 이혼을 안 해주려게 하려면은 애를 낳아서 애로 묶으면 되잖아. 못된 음, 생각이다. 하지만 뭔가 애가 어쨌든 자기랑 이혼 보통 못하게 할 수 그렇게 있는 가장, 하니까. 가장 좋은 수단일 텐데 또 그건 안 해.
맞아. 되게 특이했어.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특이하면 그런 것도 있었어. 남자 캐릭터들의. 그리고 산에 엄청 보다, 집착하고. 완전 산악인이잖아. 어. 진짜 프로 산악인이야. 프로 산악인. 전 수카 씨가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초식남이야. 자기 취미 좋아하고 일하고 자기 회사 가장 행복할 때는 산을 정복할 때 그런 사람이었어. 너무 특이했어. 근데 생긴 건 되게 털보처럼 생겼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일본 마초 막 왜? 막 이렇게 어, 생겼는데 그리고 고다상 같은 경우도 약간 되게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좋게 좋게 모범생처럼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맞아. 막상 되게 자기가 결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되게 남한테 뭔가 자기한테 확신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 응, 그런 찌질한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야코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처럼 가방으로 막 가리고 막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야, 초반에는. 그리고 고다생이 되게 당당하게 아야코-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호해주는, 응, 변호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끝에 갈수록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고다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아야코상과 도저히 결혼 같은 거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바뀌는데 아야코상은 그때쯤 되면은 가방으로 얼굴 가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되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잖아. 응.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그렇게 바뀌는 게 지금 재밌었어. 약간 처음에 수산물처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약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진 걸까? 그, 음, 아야코상이 정말로 고다상을 좋아한 건지, 그리고 고다상도 아야코상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좀 봤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음, 아야코상이 고다상을 자꾸 찾아오니까 안 만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의심을 사니까? 근데 고다상이 또 그치.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상도 마음이 있나? 이랬는데 고다상을 만나서 계속 뭔가 어 진짜로 의심해. 죽인 거 아니냐고 진짜로 어, 살인을 한 거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맞아, 맞아.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나도. 다 보고 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고다상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사실은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자기 안에 불편한 거구나.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이 여자가 깨끗하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 그러면 나도 이 여자를 마음 아, 편히 만날 수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어, 계속 그 사실에 되게 집착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진 않고 되게 수동적으로 여자가 맞아, 표현하면 좀 따라가는 식으로 맞아, 맞아. 찌질해.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연예인을 닮았다고 스카 씨가 오, 일본 고수입니다. 조금 느낌 있어요. 교정을, 교정을 하지 않은 고수입니다. 음. 근데 의외로 처음 보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약간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편한 후기에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나왔어. 고수 닮았다고. 어, 진짜 맞아.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리에상이 있죠? 그 고다상의 원래 약혼녀인데 음. 이 고다상이 근무하는 제약회사의 사장 딸인가? 되게 중요한 고객의 아, 딸이라고 중요한 했어요. 거래처의 딸, 맞아. 음. 그래서 엄청 이 여자랑 결혼하기만 한다면 고다상은 완전 탄탄대로인. 아니, 근데 저는 또 보면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다른 일본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 약간 이게 뭔가요? 일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상황 설정인 건지 제가 예전에 드라이브 마이카 그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남자 아, 주인공 나오는 그 나오는 거. 진범인 플래그라는 그 그 드라마가 이제 수요일에 한 편씩 공개가 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어떤 그게 일가족이 남편 제외하고 다 실종되는 그런 건데, 약간 거기서 그 아내랑 불륜설에 휩싸이는 되게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떤 건축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에 되게 중요한 고객사의
사장 딸이랑 약혼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또 생각이 났던. 음. 아무튼. 그게 약간 그런 거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회사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하면은 PPT 만들어서 PT 잘하고 마케팅 회사에 일하는 그런 사무직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음. 일본에서의 그 직장인 사무직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그 영업인 것 같아. 상사. 어,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되게 어, 무역 상사, 영업 회사의 직원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일본은 항상 보면.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드라마를 봤었어요. 음, 음. 음. 아무튼 리에상 아무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상도 웃긴 여자죠. 말이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 좀 맞아. 이러잖아요. 근데 또 증언은 또 이 두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줘요. 맞아. 그게 저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약혼자를 믿습니다. 제 약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잘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이제 감독이 생각하는 주제를 대신 말해주는 그런. 이거 마지막에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진행이 됐던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둘이 세 명이 이제 진짜 그 험한 산을 근데 애초에 그렇게 험한 산에 올라가게 된 것도 그 아야코상의 남편은 자기가 완전 프로 산악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의심하는 그 아야코상과 고다상의 불륜을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걔들한테 뭐지? 약간 힘든 맛 좀 보여주려고 산에 데려가는 거잖아, 일부러. 음. 그렇게 나오는데 뭔가 그 웃겼어, 뭔가. 산도 보면서 어. 너무 웃긴 게, 아니, 그 정도의, 그거는 그냥 산이 아니라 절벽이고, 그거는 거의 김자인 선수도 저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서부터 되게 약간 명탐정 코난스러워지긴 해, 갑자기. 음. 그래서 뭔가 진짜 나약해 보였어. 요새 사람들. 뒷산 오르고서 막 되게 등산한 거 온갖 장비는 다 하고 아, 뒷산 그게 오르는데 시대의 차이인 건가? 60년대의 산악은 저런 거였구나. 아이, 진짜 밧줄도 산탄다 하면 저 보면은 되게 정도는 타야 되는. 밧줄도 진짜, 뭐, 그게 약간 전문 로프가 느낌이 아니라 저걸로 줄다리기 해도 될 것 같아. 저걸로 몸을 감았다니 너무 아파 보이던데? 맞아.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악이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완전 힘든 절벽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와중에 헛디디면서 세 명이 대롱대롱 절벽에 매달리게 된 거죠. 음. 근데 그게 맨 위에는 고다상이 있고, 중간에는 아야코상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가장 위태로운 곳에는 아야코상의 남편이 걸려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이 하게 음. 됐는데 근데 그게 진짜 어쨌든가 뭐 그 산에 가는 게 다 웃겼고 어쨌든 뭔가 그렇게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하잖아 진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줄을 잘랐는지 아니면 맞아. 남편을 죽였는지 정말로 사실 볼 때는 모르겠고 되게 아슬아슬하고 너무 막 그런 설정이라 또 되게 저 막상 힘들게 올라갔지만 또 올라가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좋았다. 음. 그리고서 이어지는 법정 장면들이 아까 노랑이 말한 것처럼 되게 약간 이거 진짜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믹하기도 해요, 음. 약간. 그지? 솔직히 코믹한 게 조금씩 있지. 음. 그리고 아야코상의 태도는 한결같이 저는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야코상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말은 그거죠. 아야코상은 긴급 피난이었다. 자신이 음.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풀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야코상은 법정에서는 막, 몰라요. 하고서 항상 그 재판이 끝나면 고다상을 찾아가요. 음. 이렇게 하다가 놀랍게도 아야코상이 무죄로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음. 아야코상이 되게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또 되게 자기 주장을 좀 했잖아요.
아, 그죠. 뭔가, 내 남편은 나한테 되게 잘 못해줬고, 불행한 결혼이 나의 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판사가 보통 좀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죄책감이 든다거나, 뭐 남편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법도 한데, 나는 결혼 생활은 되게 불행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너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되게 사람들이 약간, 희망차게. 어, 뜨악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런 말을 또 한다는 게 좀 진짜 저 여자가 바라는 게 저건가 싶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맞아. 근데 음, 결국엔 진짜 무죄가 나왔죠. 맞아. 음, 물론, 뭐야, 왜 무죄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음, 어쨌든 무죄가 나옴으로써 고다상의 마음을 일단은 순간적으로나마 행복하게 해준 거잖아. 맞아. 고다상이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어. 와, 이제 죄책감 없이 진짜 살아갈 수 있겠다. 맞아. 이 여자를 고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의 보험금이 500만 원이 있었죠? 500만 원을 갖고, 이제 그 지긋지긋하던 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고다상과 새 보금자리를 꾸몄는데, 고다상이 이걸 보고서, 아니, 너가 이렇게 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보험금을 노린 것 같지 않냐. 이거를 고다상이 대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야코가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음, 널, 고다상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고다상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힘들어 하길래, 밑에서 좌우로 엄청 흔드는 남편을 그냥 줄을 잘라버렸다. 음, 하지만 남편은 평평한 곳에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줄을 막 맞아. 힘들게 흔들고 있었던 건데, 그것 근데 따윈 들어오지도 이기적이라고. 않고, 맞아.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고백을 해버리죠. 맞아. 그 장면이 거기서, 되게 보는 음, 사람으로서도 되게 충격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음, 이 회상 장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한 회상 장면이 조금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대로 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음, 사건에 대해서 이 여자의 관점으로 이제 다 보여주는데, 진짜 맞아, 이 여자는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고, 위에서 무슨 일이 맞아, 일어나는지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맞아. 당신을 위해서 잘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 그 진짜 상태에서 좀, 정확하게 판단한 거잖아. 응, 응, 응. 맞아. 조금 충격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또 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추리물이 갑자기 약간 되게 또 뭔가 소름 돋는 멜로물로 바뀌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네, 진짜. 그래서 되게 약간 살인자의 트릭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야코상이 진짜로 자신의 어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고다상마저 이용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자 하는 내연남을 골랐기 때문에 되게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매갈이 아, 없는 고다상을 골랐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막 되게 추리 이렇게 봤는데 아니야 아야코상이 그렇게 행동했던 건 정말 단순히 아야코상이 진짜 고다상을 너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야. 음, 그리고 아야코상이 그렇게 이런 자기가 완전 사랑에 미쳤구나. 나는 이 사랑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구나. 깨닫는 순간이 그 고다상이 자기 둘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응, 뚝뚝 흘리면서 맞아. 뭔가 그래서 자기가 그 피를 맞을 때잖아요. 응, 얼굴과 막 몸에.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오히려 그 이런 사고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야코상도 대놓고 고다상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응, 아야코상이 너무나 솔직한 사람인 것 같은 게 자기가 사랑을 한번 완전히 인지했잖아요. 고다상을 완전 좋아한다는 거를. 음, 그리고 나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야코상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고다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계속 고다상을 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고 사랑을 미친 여자였던 거야. 소름 미친년이네, 끼치게. 미친년.
그래서 갑자기 영화가 바뀌는 거지. 완전 다른 장르의 영화로. 음, 그래서 갑자기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아는 영화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음, 끝나고, 끝나. 고다상은 아야코가 그렇게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죄책감을 이 여자를 자기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살인자라는 자기도 약간 살인을 공모한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뭔가 그치. 그게 싫어서 이 남자가 응, 그걸 같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그치. 아파트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응, 오사카로 정근까지 가겠다 이렇게 응. 했는데 또 그날 비가 엄청 추적추적 내려요.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이제 이 여자랑 끝나니까 또 예전 여친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 굳이 예전 리에사한테 여친한테 전화한다? 한 번 보자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지. 아유, 정말. 그냥 오사카로 가라고. 아무튼 그래서 리에상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근데 등장을 한 거는 이제 비를 막 엄청 맞아서 물이 응, 뚝뚝 떨어지는 아야코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응. 장면이 진짜 와, 너무 인상적이었죠. 진짜 인상적. 뭔가 왜냐면 똑같은 장면이 앞에 있었거든요. 사실 고다상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는데 고다상한테 패가 될까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고 나와서 몰래 기둥에 돌아서 말았었는데 지금은 음, 무죄를 받았잖아요. 아이코상이. 그러니까 우산도 안 쓰고 당당하게 자기를 가리는 거 없이 와가지고 비를 다 맞은 채로 사무실에 아예 들어왔잖아. 그래서 사람들 다 벙찌고 거기서의 약간 좀 오는 재미가 있었고 좋았죠. 아야코상이 거기서 너무 오. 거의 귀신이 등장한 것처럼. 음, 그리고 약간 그 물 떨어지는 게 약간 피랑 연상 같이 맞아. 됐다고 스카 씨가. 그래서 그 밧줄에 매달려 있을 때 막 고다상에 피를 막 맞았는데 얼굴이랑 머리랑 가슴에 똑같이 비가 툭툭 떨어지고 있는 게 약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 진짜 아야코상은 이런 사랑에 미친 여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야코상 사랑을 위해서 사랑까지 죽일 수 있는 여자인 건데 응, 고다상은 고다상이 그 상대적으로 계속 겁쟁이처럼 보이는 거지. 사랑을 응.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래서 아야코상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뭔가 약간 그러면서 너무 주변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리에상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응, 너는 그냥 사랑을 못하는 맞아. 사람이다. 아무도 나도 사랑하지 사랑을, 않았어. 어. 그래서 리에상이 말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아야코상 사랑한다며. 그랬는데 갑자기, 넌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다. 나도 그렇다. 근데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은 아야코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리에상이 아야코상을 두둔해요. 벼랑간. 감독님이 이렇게 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난 이미 응, 헤어졌고 오사카를 그니까. 가는데. 고다상은 이미 아야코상이 그렇게 비를 맞고 뚝뚝 왔어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응,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서 이제 고다상의 거절을 완전히 맛본 아야코상이 비틀비틀 고다상의 회사에서 응. 거의 막 완전 진짜 곧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뭐 어디 아프신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순수하게 그 아야코상은 사랑의 열병을 앓는 중인 거야, 지금. 그래서 막 열까지 났었잖아. 근데 진짜 완전 단신에 사랑이 거절당하니까 진짜 무슨 인터넷 소설 여주처럼 쓰러지기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틀비틀 걷는 거지. 저도 진짜 웃긴 게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되게 완벽한 추리물일 것이다. 어, 기가 막힌 반전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했었나 봐요. 진짜 웃겼어. 그래서 유주얼 서스펙트를 생각을 한 거지. 너무나 느리고 비틀비틀 걷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길래 근데 약간 좀 뒤에 눈을 뗄 수는 없다? 곧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뭐 화장실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화장실에서는 갑자기 멀쩡하게 걸을 줄 알았거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멀쩡하게 걸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럼 이제 500만 원 혼자 가질 수 있겠고 막 이런 맞아. 얘기. 아니, 그게 근데 진짜 합리적인 게 저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스카 씨처럼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아니, 돈을 생명보험금 받았으면 나 혼자 쓰면서 평생 재밌게 살면 되지. 뭐하러 또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저 여자는 남자에 집착을 하나. 저도 진짜 답답했거든요. 사랑에 미친 여자라니까, 아야코상은. 상식이 통하지 그러니까, 않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이거는 찐사랑의 이야기고, 그래서 맞아.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랑 응,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응, 그런 여자였다는. 맞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린 살인인데 살인이 명백한데도 자기가 별로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계속 납득해서 계속 자기가 이 불행한 결혼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다상한테 완벽하게 거절당하고 나니까 거울을 보고서 역시 살인자의 얼굴이라고 막 음, 생각을 하면서 아, 그제 사랑을 잃고서야 되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한 짓이 똑바로 눈에 보이는 음,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이 영화에서 비밀을 어디에 감춰두거든요. 뭐 서랍이나 음, 막 이런데 그 맨 처음에 청산가리가 그 서랍에 안에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꺼내면서 막 떨어지면서 막 남편이 찾아봐서 뭐야 이게 막 너 이걸로 날 죽이려고 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야코상의 가방인데 그 가방이 아야코상의 약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이에요. 처음에 자기 얼굴을 다 아, 가리니까. 어,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완전 비틀비틀거리면서 회사에서 완전 고다상한테 거절당하고 걸을 때 툭 쳐서 그 가방이 다 내용물 쏟아지면서 열린단 말이에요. 음, 그게 약간 되게 뭐랄까 그 가방이 그 아야코상의 그런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는 그 약간 진짜 개 터져버린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사이에 딱 청산가리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그걸 보고 아야코상이 진짜 축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았고 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가방 다 열려서 터지는 게 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저는 웃긴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음, 뭔가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이 만약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주제 같았으면 뭔가 나도 사랑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뭔가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뭔가 욕망을 너무 표현하지 않던 시대고 개인의 욕망을 너무 표현하지 않는 사회고 영화에서도 좀 그렇지 않는 경향이었대요. 그 이전에 영화에 음, 일본 50년대 영화들이 좀 근데 이제 마스무라 야스오는 이탈리아 갔다 와서 뭔가 개인의 욕망, 개인이 중심인 영화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음, 그런 약간 시대적인 맥락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해야 뭔가 그 의미를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맞아. 이탈리아 유학이 갑자기 또 와닿네. 되게 그런 느낌이긴 하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면 빠지지 않으니까. 어, 남다르잖아. 어. 아, 그리고 저 또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판결 거의 직전에, 약간 판결을 여행 가는 기다리는 거? 동안에, 갑자기, 진짜 갑자기 장면이 너무 다른 세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막 여자는 맞아. 수영복을 입고, 막 보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해변에서 막 수영하고 두 사람은 막 뒹굴면서 거의 나 잡아봐라 하는? 근데 그게 어, 저는 그래, 저 남자들은 저렇게 놀고 싶겠지. 근데 설마 저거 꿈이겠지? 이게, 왜냐면 너무 달라서. 너무 지금까지 갑자기 말도 안 영화랑 돼서. 톤이 달라서, 진짜 말도 안 어. 된다.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여자가, 아, 너무 꿈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 진짜 꿈 같아. 근데, 꿈이 아닌가 봐. 이러는, 저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웃겨.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꿈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그런 뭔가 너무 환상적으로 즐겁게 두 사람만 딱 행복한, 맞아. 두 사람만 딱. 어, 다른 사람 시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뭔가 너무 그게, 맞아. 꿈, 이질적인. 음, 맞아. 그래서 그게 꿈같이 표현된 게 사실 전 진짜 그 아야코가 진짜 원하는 세상이라 생각했어요. 응, 그곳이. 응, 아야코의 이상. 맞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둘밖에 없고, 뭐든 중요치 않고,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수영도 있고, 즐기고, 막 그냥 그런 것들? 이게 진짜 아야코가 원하는 세상인 거. 아야코는 막 세간에서는 막 되게 돈에 미쳤거나, 뭐 아니면 뭐 출세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편하게 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살고 싶다거나, 그런 걸 위해서 남편을 계획살인까지 한 그런 아주 냉정하고 못된 여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둘이 무인도에서 쫓아나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걸. 진짜 무인도인 줄 알았어, 나는. 무인도 느낌이야. 처음에 배에 타고 있으면 보트 보여줄 때는 좀 처음에 그 리플리 영화 생각났어요. 어, 어. 그러면 또 얘기하고 싶은 장면 있을까요? 저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노랑은 있나요? 아,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인 글을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볼까요? 네. 어떤가요? 저는 약간 이 마스무라 야스오 감독님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좀 알게 돼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좀 다른 것들 보고 싶게 생겼어요. 노랑이 말해준 그 세이야코의 아내도 그렇고 음, 만지라는 영화도 그게 네 남녀가 완전 네 명 다 이렇게 욕망에 미친 사람들인데 음, 그런 사람들이 엮이는 내용이래요. 재밌을 것 같고 되게 그래서 이 감독님을 되게 궁금해지게 하는 영화였다. 그리고 특히 이 배우분도 궁금하다. 음. 그 역할에 진짜 잘 어울리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너랑은 어땠나요? 저도 약간 뭐 세이사쿠의 아내랑 이제 두 번째 본 거긴 한데 저는 세이사쿠의 아내가 진짜 좋았어요. 음, 그게 이제 남편이 봐야겠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거의 전쟁 영웅 같은 사람인데 제 남편을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전쟁에 가면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의 눈을 찔러서 전쟁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음, 이름이 세이사쿠고 이제 세이사쿠의 아내가 이렇게 제목인 건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영화가 아내는 고백한다보다 좀 더 뭔가 빠른 것 같아요. 전 그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뭔가 음, 전혀 설명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완전 빠르구나. 천천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쓱쓱쓱쓱 계속 빨리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고. 음, 그래서 저도 이 감독님 영화 너무 계속 보고 싶고 근데 뭔가 이 개인의 욕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는 그렇게 좀 유니크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어떤 여성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이런 너무 약간 미친 것 같은 이런 욕망이 뭐랄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이입이 또 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렇다면 오늘 녹음 어땠는지 얘기해볼까요? 오늘 어, 녹음 사실 영화 딱 처음 봤을 때, 와, 제가 사겠던 거랑 또 다른 결로 가니까 좀 놀라서, 뭐, 무슨 말 하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또 역시 잘 풀렸군요.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저도 재밌었어요. 뭔가 저도 수카 씨랑 얘기하면 뭔가 음.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깊이 잘 하는 뭔가 어머, 그런 뭐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뭔가 제가 되게 생각해보지 깽도. 않았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서 저도 뭔가 이 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극찬입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노랑에게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녹음이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넹.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